안 하는 건 있어도 못하는 거 없다. 안녕하세요. 풀 대표입니다. 수도권의 매매 하락세가 점차 퍼져가고 있습니다. 안양 동안구, 수원 영통구, 수원 권성구, 광명시 등 이번 주 하락세로 나타났습니다. 하락으로 전환된 지역들이 많은 만큼 낙관론, 비관론의 입장으로 한쪽으로만 기울이지 마세요. 현장의 분위기를 직접 들으면서 흘러가는 물에 몸을 맡기듯이 심리가 흐르는 대로 인정하고 액션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도권 부동산에 대한 2022년 전망을 오른쪽 상단에 표시를 해두었으니 여러분들의 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바로 1월 2주차 주간 부동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전라북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순으로 매매 상승률이 이어졌으며 대전광역시 그리고 대구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는 하락세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인 상승세가 높지는 않지만 전라북도의 상승세가 눈에 띄게 좋아 보이고 반대로 세종시는 지난주에 안 좋았는데 이번 주는 더욱 안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2021년 1월달 1년 전이죠. 지금과 한번 비교를 해보니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의 상승세가 확연히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수도권의 심리적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하락세가 지속이 된다면 2022년 3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대한 설명은 2022년 수도권 부동산 전망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수의 지수 신호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불 그룹에는 제주도밖에 없으며 강원도는 74로서 노란색 그룹으로 떨어졌네요. 자, 빨간색 그룹에는 대구광역시와 인천광역시, 전라남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라남도는 전국 시도 중에서 가장 낮은 10포인트로 나타났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 더욱 조심히 접근하셔야지만 합니다. 녹색불 그룹은 제주도만 있으니 여행 겸 인장을 통해 분위기를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빨간색 그룹은 심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이니 더욱 조심히 보셔야지만 합니다. 다만 심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영원히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은 지역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인 가격이 저렴하다고 시장 참여자들이 느끼게 되면 무섭게 반등을 하는 변곡점이 생길 수 있으니 빨간색 그룹도 수시로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매수세 우위와 매도세 우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세 상위 지역인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강원도는 매수세가 여전히 높은 수치로 유지를 하고 있으며 매도세 상위 지역인 전라남도와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는 매도세가 강하게 생기며 매물이 점차 쌓여져 가고 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요 안에서 매수세와 매도세 둘 다 높은 광주광역시가 눈에 먼저 띄네요. 그래서 광주광역시를 한번 살펴보니 매수 우위 지수를 봐보니까 이제 매수세는 적정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 매도세가 굉장히 높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상대적인 가격에 의해 광주광역시는 가수요가 계속 유지가 되고는 있지만 강한 매도세에 의해 가격의 상승을 높게 가져다 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광주광역시를 살펴보니 아무래도 최근에 일어난 사고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광주광역시 화정동 아이파크에 붕괴 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유가족 및 입주민분들의 마음이 어떨지, 만약 우리 가족이 현재 실종된 사람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하니까 무너진 건물들과 함께 세상이 내려앉은 것만 같은 기분이 드네요.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해당 사건은 201동 38층 공사 현장에서 23층에서 38층까지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가 되면서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28층에서 29층에 있는 3명, 31층에서 34층에서 3명이 실종이 되었으며 뉴스를 보는 내내 저 역시 더욱더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또 최근에 바라보니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 이제 아마 뉴스에서 나온 영상 같은데 마지막으로 조금 화를 내고 끊었던 자녀의 이제 음성이나 인터뷰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 조금 더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은 1월 12일 사과문을 발표한 이후 전국 65개 모든 현장의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특별 안전점검을 벌인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광주 학동 4구역에 철거 중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이라 국민들의 불만은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철거 사고도 그렇고 이번 사고도 그렇고 모두 작업에 대한 공기를 맞추기 위해, 즉 원가를 낮추기 위해 빠르게 공정을 진행한 점과 안전에 대한 부조의로 인해 발생된 사고인 만큼 단순히 원인 제공자에 대한 처벌만 강조하고 마무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원인 자체를 차단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해당 아파트는 현 시점에도 이번 사고로 인해 전국에서 약 2,300명 정도가 지켜보고 있는 아파트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분양 당시에는 가장 비싼 분양가였던 1,630만 원대의 평당가를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전용 84B타입인 경우에는 108대 1이라는 엄청난 청약 경쟁률을 보여주기도 하였으며 평균 경쟁률은 68대 1로 나타날 정도로 인기가 상당했었습니다. 이번 사고가 나기 전까지만 하여도 프리미엄이 4억 원이나 붙었던 화정동 아이파크는 브랜드 이미지의 타격이 광주 내에서도 크기에 배제하는 브랜드로 낙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프리미엄의 하락은 둘째치고 아무리 철거를 하고 다시 짓는다 할지라도 해당 아파트의 고층에 실거주하기가 상당히 불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 입주 예정자들은 사고와 관련해 아파트 전체 철거 후 재시공,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금, 계약 취소 후 환불 및 청약 통장 부활 등의 요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불안과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입주 지연 시 발생되는 연체료율의 18%를 적용을 하게 되면 한 가구당 하루에 19만 원 정도의 보상금이 책정되게 됩니다. 이를 전체 2차 아파트까지 따지게 되게 되면 316가구의 보상금만 하루 기준 약 6천만 원이니 만약 1년이 지연된다고 가정하게 되면 전체 200억 원대가 되네요. 자, 여기에 1차까지 전체 지연이 된다고 한다면 보상금의 크기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이기에 이는 HDC 현대산업개발의 실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주가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전체 주간 증감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비교를 해보니 경기도 파주, 경남 진주, 전북 군산과 더불어 전주의 완산구, 광주 관상구, 광주의 북구의 상승세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는 상위 지역 1위인 진주시와 하위 지역 1위인 세종시를 내부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세종시의 경우에는 2021년도 7월부터 하락세로 전환된 모습을 볼 수가 있으며 진주시의 경우에는 줄곧 하락세로 전전긍긍하다가 2020년 11월부터 상승세로 전환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지역 1위 경남 진주시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경남 진주시는 인구수 약 34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난주 0.38%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주간 상승률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진주시의 입주 물량을 살펴보게 되면은 22년 4월 입주하는 프리미엄 웰가 아파트가 이제 702세대가 들어오고 이후에는 신진주 역세권 대시양 아파트와 우미린 아파트가 24년 5월과 6월에 입주하기에 다소 공급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분양을 살펴보게 되니까 21년도 이제 입주한 진주 일동 미라주 아파트와 정촌면에 위치한 정촌 대경 파미르 아파트가 현재 미분양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30가구밖에 되지 않기에 세대수 대비해 0.02%밖에 되지 않아 신축에 대한 수요가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매매 증감률을 살펴보게 되니까 2020년도 10월부터 현재까지 1년 3개월 동안의 매매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요. 자, 과거에도 2015년도 5월부터 2017년도 11월까지 2년 6개월 동안의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자, 이어서 매매 거래량을 살펴보게 되니까 2020년도 6월부터 현재까지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자, 그리고 과거에도 2015년도 1월부터
시작해서 2017년도 3월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매매 증감률과 한번 거래량을 비교를 해보니까 자, 과거에도 보면은 거래량이 먼저 뜨고 나서 조금 있다가 매매 가격 상승이 이어졌고 거래량이 떨어지고 나서 가격에 대한 하락이 이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에 대한 상승이 먼저 이어지고 나서 가격의 상승이 이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제 향후에 가격에 대한 하락이 이어질 때쯤이면은 이 거래량의 하락이 먼저 떨어지겠구나라는 것을 한번 예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주시 아파트를 바라볼 때는 크게 네 군데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과거의 영광을 아직도 이어가고 있는 평거동, 신도심 개발로 성장하고 있는 초전 신도심, 자, 그리고 KTX 진주 역세권 개발이라는 호재를 안고 있는 신진주 역세권, 그리고 혁신도시로서 직주 근접이 뛰어난 진주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자, 거래량도 충무공동과 평거동, 그리고 신진주 역세권이 있는 과자동, 그리고 초전동이 이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진주시가 현 시점에도 높은 KB 상승률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비규제 지역이면서 KTX 역세권 개발이라는 호재도 있고요. 더불어 사천시에 위치한 카이의 고연봉 근로자들의 주요 거점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3개월 동안 거래량이 높은 아파트를 살펴보니 진주 혁신도시인 충무공동의 LH 9단지와 4단지, 8단지가 공시가격 1억 이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매 거래량이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 가자동에 있는 진주 가자 2 주공 아파트가 기존부터 꾸준히 높은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해당 아파트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충무공동 LH 9단지는 2017년 준공된 아파트로서 6년차 아파트입니다. 전용 5구인 24평 단일 평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근처에 학원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KB 시세는 3억 4,250만 원이지만 실거래와 호가는 모두 3억 6천만 원 이상이기에 현재 상승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만 매물수가 증가세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빠른 상승보다는 이제 약상승세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LH 8단지는 조금 전 설명드린 9단지보다 2년 먼저 지어진 아파트이지만 9단지와의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학원가가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권, 초등학교가 더 가까워 입지적으로 더 좋기 때문입니다. KB 시세는 3억 2,250만 원이며 실거래가와 호가는 3억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간거리도 약 50m 정도가 되기 때문에 중층 이상이면은 일주량이 역시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매물수가 쌓여져 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세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매물수 체크가 매 주마다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LH 4단지는 34평형이 전체 1307세대 중에 842세대를 차지하고 있으며 토지주택공사의 본사와 굉장히 많이 인접하고 있습니다. 이에 토지주택공사의 사택으로도 이용하고 있는 이 아파트는요, 상권 역시 바로 근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매우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KB 시세는 4억 2,5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며 실거래와 호가는 4억 3천만 원 이상이기에 약간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물수는 다소 많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 이 또한 본격적인 상승세가 이어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충무공동의 매물수가 증가한 이유로는 최근 강한 상승세가 2020년도 말과 2021년도 중순경에 두 번 이렇게 이어진 모습이 보여지죠. 자, 이런 모습 때문에 단기간의 급등에 대한 부담감으로 매물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거래량이 없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기존 타 지역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자, 그러므로 매 주마다 체크해 보아야지만 되는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으로는 진주가자 2 주공아파트를 봐볼 텐데요. 자, 오른쪽 호갱노노 거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도 말부터 상당히 많은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1993년 입주한 아파트로서 30년 차에 진입이 되었기 때문인데 재건축 이슈를 바라본 가수요가 많이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자, 입지적으로는 2025년에 완공 예정인 진주 복합 터미널이 이제 근처에 있고 또 경상 국립대학교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대학교 상권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바로 앞에는 정촌 초등학교와 계양 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정말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KB 시세는 1억 4,750만 원이지만 실거래와 호가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이기에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매물수 역시 굉장히 적응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층간 소음 및 하자 등의 빈번하게 발생되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입지적으로 워낙에 뛰어나다 보니 전세 매물수 역시 상당히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를 바라볼 때는 재건축에 대한 이슈를 파악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진주시의 재건축 4인방으로는 이연, 상봉, 상대, 하대 주공아파트 4인방이 있는데요. 현재 이연 주공아파트와 상봉 주공 1단지가 2009년도에 이제 3월 30일로 나와 있네요. 정비 예정구역 고시를 받은 이후에 2017년도에 안전진단 통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온 주공 아파트만 유일하게 2019년도에 조합 설립을 한 뒤에 2020년에는 건설업체 선정을 시도하였으나 이 또한 사업성 부진으로 진주시에서 용적률을 210에서 220%로 상향시켜 줄 만큼 시에서는 굉장히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아직 진주시에서는 단 하나도 재건축이 실현이 되지 않았던 만큼 사업 진행에 있어 동의서를 그냥 받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하락 지역인 세종특별자치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인구 37만 행정도시로서 마이너스 0.3%의 지난주 매매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주 물량은 많은 편은 아니긴 하지만 미분양이 103가구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수치적으로는 높지는 않지만 2016년 4월 이후로 첫 미분양이 발생되었기에 수많은 언론사에서도 세종시의 미분양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6-4 생활권의 세종 하늘채 펜트라운 아파트인데요. 해당 주택만 놓고 본다면 미분양 하락세로 바로 보기는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도시형 생활주택이며 공동주택은 163세대, 오피스텔은 32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 면적이 약 44m 제곱으로 전체 20평형 정도밖에 되지 못하다 보니 일반 아파트 수요와 단순 비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에 대한 증거 자료로는 21년도 12월 7일 분양했던 6-3 생활권의 세종 안단태 아파트의 경우에는 청약 경쟁률이 평균 92대 1을 기록하였고 전용 84의 경우에는 최대 46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자, 만약 일반 아파트의 미분양이 축적되기 시작한다면 신축 아파트에 대한 심리가 다소 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으니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유형 역시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종시는 신도시인 만큼 과도한 공급 물량으로 인해 본격적인 상승세로 이어가지 못하다가 2019년 12월에 세종시로 국회의사당을 이전하기 위해 설계비 10억 원을 확보하였다는 예산안 국회 본회의가 통과가 되자마자 세종시의 부동산 상승세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반년 뒤인 2020년 7월에는 민주당 김태년 전 원내대표는 국회를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하자고 발표하면서 세종시 집값에 불을 지펴 주었습니다. 세종시의 거래량을 살펴볼 건데요. 거래량은 월간 약 340건 정도가 이루어져 줘야지 가격의 상승세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도시인 만큼 신축에 대한 수요도 크지만 세종시로 국회 이전에 대한 이슈가 강했던 만큼 구축에 대한 인기도 상당했음을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래량을 살펴보게 되면은 2020년도 7월부터 2021년도 1월까지 구축 매물수에 대한 부족함을 알 수가 있는데요. 2021년도 2월부터 차츰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만큼 가격에 대한 불안감도 매물수와 비례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종시를 둘러볼 때는 생활권이라는 명칭을 기억해야지만 되는데요. 먼저 1에서 6 생활권으로 나눠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높은 매매 평단가를 가지고 있는 생활권은 2-2 생활권의 세론동과 3-1 생활권의 대평동이며 이어서 2-1 생활권의 다정동과 3-2 생활권의 보람동이 평당 2,300만 원 정도의 매매 평단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간 급등으로 인해 심리가 많이 위축된 세종시의
가장 많은 거래를 보여줬던 곳은 위치적으로도 가장 좋은 2-2 생활권의 세령동 새뜸마을 2단지인데요. 총 18건의 거래로 전체 696세대수 대비 2.59%를 기록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매매 거래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거래율 또한 1%를 넘는 거래율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리는 분명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에 상대적으로 낮은 분양가를 보여주고 있는 신축에 대한 수요가 쏠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종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었지만 실거주 의무가 없기에 외지인들에 대한 투기판이다라는 현지인들에 대한 불만이 커졌었는데요. 지난해 11월에 청약 규제 강화를 위해 실거주 3년과 전매 제한 8년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긴 하지만 실거주 의무단지의 시작은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2-2 생활권에 위치한 새뜸마을 2단지는 리슈빌 메이저시티 아파트로서 696세대 아파트입니다. 주변에는 새로운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고요. 학원과도 근처에 있기 때문에 학부모 입장에서는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KB 시세는 6억 원이지만 실거래는 5억 7천, 호가는 5억 5천. 으로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점차 낮은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심리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공실로 두어진 집도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을 하면서 가격에 대한 하락이 시작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해당 아파트는 전용 5구미터 제곱으로 최고 6억 8천만 원까지 이어져 있었지만 최근 5억 5천만 원까지 떨어지면서 1억 3천만 원 정도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는 최고가 대비 약 15%의 하락률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큰 하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물수 역시 점차 많이 누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당분간 심리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호가에 대한 차이가 낮게는 5억 5천만 원으로 있지만 높게는 7억 원까지 있는 것으로 보아 현재 나타나 있는 호가인 5억 5천만 원 아래로는 급하게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거래량이 다음으로 많았던 가재마을 4단지인 센트레빌 아파트는 1623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로서 1-3 생활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거래가에서는 5억 6,700만 원으로 20층이 거래가 되면서 3개월 만에 약 13%의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가는 낮은 가격에도 6억 2천만 원 정도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이 거래 자체는 특수 관계자의 거래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KB 시세는 6억 9천만 원, 실거래는 5억 7천만 원, 호가는 6억 2천만 원으로 널뛰기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KB 시세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대인 호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KB 시세 역시 조만간 내려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진주시와 세종시에 대한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KB 지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진주시는 약간의 상승세, 그리고 세종시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심리적인 하락이 이어지고 있었던 것만큼 가격에 대한 하락도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또한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보아야지만 되는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 오늘도 어제보다 1% 성장한 오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